미국 반도체 상징인 인텔이 둘로 쪼개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대만 TSMC와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브로드컴이 인텔 지분 인수설이 등장하면서인데요. 일단 외신 보도를 종합해 보자면은 TSMC가 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인텔의 반도체 공장 일부 혹은 전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인텔의 반도체 설계와 마케팅 사업 인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각자 독자적으로 인텔 인수를 검토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모든 논의는 초기 단계로 무산될 가능성까지 현재 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에 소식통을 인용해서 브로드컴은 최근 인텔의 반도체 설계와 마케팅 사업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을 했고 또 비공식적으로 자문단과 인텔 인수 제안을 논의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브로드컴은 인텔의 반도체 제조 부분을 함께 인수할 파트너를 찾을 경우 공식적으로 인텔 인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이 브로드컴이 인텔에 공식적으로 전달한 인수 제안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음. 상황에 따라서 이 브로드컴이 최종적으로 인수 거래를 추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브로드컴의 인텔 인수 검토설은 TSMC가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인텔의 반도체 공장 지분을 인수해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던 지 딱 하루 만에 전해져서 더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룸버그는 그 전날에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최근에 TSMC를 만나서 이 TSMC와 인텔 간 거래 방안을 제시를 했고요. TSMC가 이에 수용적이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소식통은 어느 한 기업이 인텔을 단독 인수하기보다는 TSMC와 미국의 주요 반도체 설계 기업, 미국의 정부가 함께 인수하는 방안을 언급을 했습니다. 브로드컴이 설계와 마케팅 부분을 가져가고 트럼프 행정부 역시 추후 조성할 구급 펀드를 통해서 인텔에 지분을 투자한다면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3일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수입 반도체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했는데요. 이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기 전에는 미국에서 반도체를 만들었지만 대만이 우리 칩 사업을 뺏어갔다라면서 되찾고 싶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라이칭 더 대만 총통은 국가안보위원회를 소집해서 대만 기업이 미국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게 격려하고 대만과 미국 간 무역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TSMC의 인텔 공장 인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주 중에 70% 정도가 다 외국인 투자자예요. 그래서 어 제가 만약에 TSMC의 주주라 하더라도 잘 나가고 있는 회사가 굳이 네. 좀 뒤처져 있는 회사를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쵸. 굳이 그러고 싶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주주 중에 70%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라서 인텔과의 협력에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이 좀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엄격한 이민 정책도 인텔 인수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라는 그 기사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TSMC가 자체 엔지니어를 지금 미국에 보내서 생산을 감독할 수 있느냐가 인수 추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TSMC의 엔지니어는 대부분 대만 또는 미국 이외 출신의 지역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TSMC는 카드를 준 거예요. 미국한테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준 건데 그중에 하나로 이 미국 공장을 운영하는 제도인 거고 그리고 거기에다 인력을 파견하는 거라서 TSMC 입장에서는 좀 뒤처져 있는 기업을 인수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은데 네. 기술을 또 유출할 수 있는 그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면 진짜 '트럼프의 힘이 좀 더 강하다.'라는 거를 네. 반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에 인텔 같은 경우에는 CPU 시장에서 굉장히 강자였기 때문에 지금 원래 자리를 굉장히 굳건하게 유지하다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스마트폰 중심의 시장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게 되면서 AMD 같은 경쟁 업체에 조금씩 좀 밀리게 됐고요. 심각한 경영난에 또 인력을 감축하기도 했고 또 일부 사업들도 매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규모 구조 조정도 나섰지만 팻 겔싱어 CEO가 물러난 이후에도 아직 적임자를 좀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인텔이 좀 힘들어지는 모습이라
쪽이라서 네. 이게 TSMC나 혹은 브로드컴까지 같이 좀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인텔 입장에서 너무 좋은 소식이고 또 그쵸. TSMC나 브로드컴은 또 개별적으로 참여한 거니까 이걸 제외한다 하더라도 TSMC 입장에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서 주가가 굉장히 잘 가는 기업이 있어요. 바로 아 메타인데요. 네. 지금 20 거래일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네.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 현지 증시를 좀 보면은 그래프를 봐도 정말 너무 아름다운 우상향을 아름답죠.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수를 한번 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20 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고요. 1985년 1월 31일 나스닥 100 지수가 산출됐던 이후에 지금 최장 기간 상승 일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지금 한 달 동안 하락하지 않고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음봉으로 처리된 그 그래프가 있긴 한데 네. 이거는 이제 종가나 시가를 비교한 그쵸. 거라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오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4 일에 역대 처음으로 $700 선 종가 기준으로 넘어선 데 이어서 연일 최고점을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총도 1조 8천억 달러를 기록을 하게 되면서 2조 달러에 좀 더 가까워지게 됐고요. 그럼 그 배경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음. 올랐느냐. 그걸 보면은 메타가 이제 광고를 타겟팅해서 나오죠. 우리가 이제 막 보다가 관심 있어서 검색한 게 연이어서 막 알고리즘 타고 막 맞아요. 보이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AI를 좀 막대하게 캐펙스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부터 조금씩 그거에 대해서 숫자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용자당 평균 수익이 증가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면서 실적 개선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트럼프 행보가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AI 칩 시장에서 80%는 지금 엔비디아가 주도를 하고 있는데 메타는 최근에 이제 자체적으로 AI 칩을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어서 AI직 시장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인 암이 올해 처음으로 자체 개발한 칩을 선보이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고객으로 메타가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메타는 AI직 반도체에 있어서는 또 선두주자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블룸버그의 인텔리전스의 맨딥싱 분석가 같은 경우에는 메타가 앱 전체에 AI를 적용을 해서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요. 엔비디아 칩에 대한 의존도를 감안할 때 알파벳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과 같이 메타가 자체 칩 개발에 나선 것은 놀랍지가 않다라고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